13년이면은 성종 12년인데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복구가 되니까 거란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나라에서는 뭐 발발 떨고 야단이 났죠. 서희가 제가 가겠습니다, 임금님 해가지고 중군사라고는 직책을 맡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북계가 평안북도가 되는 거죠. 그때 조정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게 그렇듯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거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평양 이북을 잘라서 주자. 평양 이북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고 이거는 사실 신라 통일 때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 태조 이후에 애를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니 거란족이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벗겨? 다 줘버리자. 그러한 안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때 서희가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국방력을 키워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군비를 비축해서 평양성에도 쌀이 잔뜩 있는데 세상에 그런 쌍을 대동강에 내던지고 땅을 주다니, 그러면 평양을 줬다가 그 다음날 서울 개경을 내놓으라면 어떡할 것인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서희가 성종임금의 편지를 가지고 거란군의 사령관인 소손영을 만나서 담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거란군이 고려로 들어오는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1차 침략이라고 표현된 거는 바로 서희 때 일이고요. 2차, 3차 침략이 있는데 루트가 보면 대체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개경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방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소손영이 이런 통고문을 보내는 거죠. 뭐라고? 우리 거란에게 항복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북쪽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서희는 어떻게 봤냐면은 저 사람이 말로는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남하를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적에 이게 속셈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항복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면서 협상을 하자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떻게 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저거 오면은 우린 다 망하니까 아예 땅을 잘라서 주는 것이 좋겠다. 엎드려서 싹싹 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오늘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이크 큰일 났다. 이제 큰형님, 작은 형님 말 안 들으면은 우린 국물도 없다.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러니까 빨리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자. 그렇게 나갔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에 만약에 서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이 말은 저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밀어붙이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 무기나 좀 더 사주고 미국에 무역 적자나 좀 줄여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해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워낙 많으니까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관계는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의 입장을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투항론이죠. 투항론. 이건 완전히 투항론이고 할지론이에요. 그 당시 조정에서 서희 때에도 보면 이 비겁한 자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란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엎드려서 신발이라도 핥아주자, 항복하자, 그러한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아예 이번 기회에 땅을 아주 주고 그리고 항복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의 뭐랄까 비겁한 신하들의 주장이 쏟아지니까 성종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평양이 서경이죠. 평양에 비축미가 잔뜩 있는데 이것도 거란족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대동강에다 그냥 다 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한심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임금님, 여기 삼각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이북이 다 고구려의 옛 땅인데 저 사람들이 내놓으라면 다 줄 겁니까? 안 됩니다. 국토를 적에게 준다는 거는 이건 치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엄연한 사실인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도 반박도 못해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독도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두 줄이면 끝이에요. 독도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죠. 그러면 일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하면 어디를 다케시마라고 했어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사람들은 본래 뭐라고 불렀어요? 마스시마라고 했어요. 즉 송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본 사람들은 마스시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케시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릉도가 자기네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언어 도단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부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꼭 고려 성종 때에 투항론, 할지론을 피던 비겁한 인간들의 자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서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하, 이제 보니까 우리의 서인은 다 여기에만 모여 있군요. 우리의 서인은 다 지금 제 강의만 듣고 있군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나마 서희가 허리를 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과거에 조선시대식으로 하면 호조판서죠. 요즘식으로 하면 재정부 장관을 지낸 이지백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서희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대세는 항복하자 했는데 서희와 이지백이 성종을 설득하고, 성종이 또 중심이 잡힌 왕이었던 거예요. 자네들 말을, 당신들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들 말이 진짜 옳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희가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서희는 발해의 유민 가운데 대도수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방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두 장수를 특공대 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해병대의 대령 있잖아요. 그런 분인 거예요. 이런 분을 특공대 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거란군의 선발대를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소손영의 선발대가, 거란군 선발대가 우리의 특공대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란족이 싸움을 잘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지 전투에서 말을 타고 하는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악지방이 많고 특히 우리 북부지방은 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산악의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말하자면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소손영 부대의 가장 강한 전력이 선발대일 거잖아요. 그 선발대를 완전히 거의 몰살시켜버린다. 그렇게 완전히 소손영 부대의 기선을 제압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면 될 거다라고 서희가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조정에는 서희 혼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너희들이 그럼 사신으로 가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져로, 저는 어머니가 아파서, 저는 다리가 아파서, 저는 머리가 아파서, 저는 혈압이 높아서, 저는 심장에 좀 문제가,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죠. 그 비겁한 인간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서희가 나서는 거예요. 전하,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영특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성종이 너무 기쁘고 감동해가지고 강까지, 궁궐에서 작별하는 게 아니라 강가까지 나와서 서희의 손을 잡고 내가 오직 믿는 것은 그대밖에 없으니 그대가 가서 반드시 이번에도 일을 성공하기 바란다. 송나라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대가 아니었던가. 다시 기대한다. 잘해줘. 잘해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